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모의고사 대비용 수학2 개념 총정리 시작하겠습니다. 3년 전에 찍은 영상이 있는데 아마 그 영상보다 이 영상을 보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우극한과 자극한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 뒤에 플러스가 붙으면 마이너스 1을 향해 가는데 오른쪽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우극한 값은 0이 될 거고요. 1에서의 좌극한 값은 1이 됩니다. 여기서 물어본 거는 1에서의 좌극한을 물어본 거니까 왼쪽에서 이렇게 다가가서 함수 값이 얼마냐를 찾는 게 좌극한 값과 우극한 찾는 게 되겠습니다. 자, x는 a에서의 극한 값을 얘기할 때 뭐 극한이라고 얘기하고 극한 값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두 개가 같을 때, 즉 l하고 m이 똑같을 때 우리는 x가 a로 갈 때의 fx의 극한값은 l이라고 하기도 하고 m이 똑같은 값이기 때문에 m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포인트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 우리는 x는 a에서 극한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fx와 gx가 x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할 때 상수심이다. c는 앞으로 꺼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c 곱하기 l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극한값이 존재할 때는 합차 그 다음에 곱 나누기도 할 수가 있는데 나누기 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이 m이 분모가 되는 m이 0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fx하고 gx가 아직 시험에 출제 안 된 내용입니다. fx와 gx가 x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 않는다. p와 q가 다르고요. 여기가 r하고 s가 있는데 이놈이 달랐을지라도 fx 플러스 gx의 극한값은 p 플러스 r과 q 플러스 s가 같다면 각각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더한 놈의 함수에 대한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극한값을 계산할 때는 일단 무한대로 갈 때는 이 두 개의 최고차항의 비교를 하면 된다. 다항함수일 때 얘기하는 거죠. 자, x가 0으로 갈 때는 이번에는 뭘 비교한다? 최저차를 비교해야 됩니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극한값을 계산하라고는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최고차항 비교, 최저차항 비교한다는 것 정도는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미정계수 결정할 건데요. x는 a로 갔을 때 극한값은 존재했는데 분모 부분이 0이 됐습니다. gx가 x-a를 인수로 가졌기 때문에 분모가 0 됐다면 분자도 x-a를 인수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fa는 0이라고 쓰기보다는 x-a 곱하기 f1x라고 쓰는 게 문제풀이에 더 도움이 될 겁니다. 함수 추론할 때 쓰는 방법들인데 이때도 결국 x-a라는 수식을 써놓고 문제를 푸는 게 좋겠죠. 마찬가지로 분자 부분이 0이 되는 케이스인데요. 극한값이 0이 아니라고 하면 분모 부분도 0이 돼야 돼서 gx도 x-a를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fx가 발산을 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발산하게 되면 역수를 취하게 되면 극한값은 0이 됩니다. 극한값 계산할 때 극한값 존재하는 애들끼리는 사칙계산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개를 일단 곱해주면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곱했으니까 1이고요. 마이너스 fx분의 gx 쓸 수 있었고요. 두 개 곱했는데 이놈하고 이놈은 곱하면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사실을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자, fx가 이번에는 발산이었는데 이 전체가 수렴하고 싶다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얼마여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이 내용도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 증명을 해봐도 되고 기억하고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함수값의 대소관계인데 이놈 두 개가 극한값이 l로 수렴했다고 하면 마찬가지 이놈도 극한값은 l로 수렴할 수 있다. 샌드위치로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의 연속은 a에서의 좌극한과 a에서의 우극한이 같을 때 극한값이 존재했고요. 그때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면 함수는 연속입니다. 요즘 등장하고 있는 문제가 fx분의 1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 fx는 0이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류의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자 2차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와 그냥 다항식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부터 일단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얘는 2차식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a는 0이 되면 안 되고요. 다항식이라고 얘기한 경우는 이 a가 0이어서 이게 1차식일 수도 있는 경우가 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게 만약에 1차식이 될 경우에는 언제나 x가 0이 된 이 전체값 bx 플러스 c 값이 0이 되는 x값이 존재하므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는 연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2차식을 얘기할 때는 이놈이 0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0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라고 판별식을 써서 어떤 미지수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fx하고 gx가 모두 연속이면은 c 곱하기 fx도 연속, fx 플러스 gx, fx 마이너스 gx 1 더하기 1은 귀요미처럼 연속함수 더하기 연속함수, 연속함수 빼기 연속함수, 연속함수 곱하기 연속함수, 연속함수 나눌 때는 분명히 분모 부분이 0이 되면 안 된다. 이 내용까지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합차가 일단 연속이 될 때입니다. fx가 연속이었다면 gx도 일단 연속함수였다는 것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x는 a에서 만약에 fx는 불연속이었는데 전체가 연속이 되고 싶다면 이 gx도 불연속이 되면서 뭐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보는 상황은 뒤에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gx분의 fx는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x는 a에서 이게 0이 안 됐는데 불연속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 fx가 아니고 fa는 얼마가 돼야지 연속이 될 수 있느냐? fa가 0이 될 때 연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영상 보면서 그냥 멍하니 보고 있지 말고요. 일단 괄호넣기들 내용들이 뭘지, 그 다음에 여기 등호들이 뭘지를 생각해 가면서 같이 대화하면서 영상을 들으면 개념 정리가 더 빨리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fx 곱하기 gx가 연속인데요. fa가 0이 아니면서 연속이면 gx도 연속이었어야 됩니다. fx는 불연속이고 gx는 연속이면 얘는 불연속이었는데 얘는 연속인데 전체가 연속이 되고 싶다면 ga가 0이 된다는 케이스입니다. 마찬가지로 fx는 불연속이었고 gx도 불연속이었다면 뭐 좌극한 값, 우극한 값, 함수값이 있는데 요 세 개 중에 뭐 두 개만 갖고 하나는 다른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편의상 PQR 모두 다 다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번엔 곱하면 여기는 PA가 될 거고 여기는 QB가 되겠죠. 여기는 RC가 되는데 결국 요놈들이 모두 다 같을 때 fx와 gx는 불연속이었지만 fx 곱하기 gx는 연속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뭐 눈에 익은 학생들도 있겠죠. 작년 2023학년도 14번 옳은 거 찾기에 디귿에 관련된 내용의 그래프인데 최대 최소의 정리는 일단 무조건 연속이어야 됩니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 이 구간에서 A하고 B 사이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그래프처럼 만약에 X는 1에서 불연속이 된 경우에는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물론 그래프상에서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정리들은 항상 조건이 필요합니다. 조건. 이 상황에서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조건 하에서 그 조건 하에서만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스투파트에 정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 정리들을 얘기해 갈 건데요. 네, 개념 정리하면서 이 정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내용들입니다. 옳은 거 찾기 문제의 디귿 보기에서 출제자가 당신한테 당신은 이런 수학적 조건 정리를 알고 있습니까? 묻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묻는 경우에 이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확히 제시를 해줬을 때는 참이 되는 보기가 많고 조건을 제시를 안 했을 때는 틀린 보기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은 수학적 정리들 꼭 다 정리해둬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사이값 정리 마찬가지로 연속입니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 그리고 함수값이 두 개가 다릅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게
만약에 K가 이렇게 있고 얘가 불연속이었으면은요, FC는 K인 C값이 존재하지 않았죠. 자, 근데 만약에 A가 마이너스 1이었고 B가 1이었는데 얘는 연속이죠? 그럼 이 K가 이렇게 걸치면 C는 이 값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사이값 정리인데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이값 정리보다는 이 사이값 정리에 대한 내용이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겠죠. 이게 X축인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연속으로 이렇게 그려졌으면 이놈은 함수값이 양수였고 이놈이 음수였으면 여러분 눈에 보이다시피 이렇게 X축하고 하나 만나는 점은 생기겠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가 A고 B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연속 함수가 그려졌다면 X축과 만나는 점이 하나 또 생겼겠죠. 물론 이번에는 A하고 B가 이렇게 있다가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해가 3개 갖게 되겠죠. 그래서 연속 함수이면서 FA 곱하기 FB가 0보다 작으면 A하고 B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 FC가 0이 되는 C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평균 변화율, 미분계수, 도함수 뭐 이런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fx 위에 한 점이 a, fa가 이렇게 있고요. b, f의 b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의미하는 것은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 즉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뜻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x값의 차이를 우리는 보통 델타 x, x 증가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델타 x가 한없이 0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 b가 한없이 a로 다가간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b가 a로 다가가게 되면 이 점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그려지면서 f'a라는 미분계수의 정의가 정리가 되겠죠. 이걸 생각을 하면서 b가 한없이 a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이런 미분계수가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자, 미분계수 정의가 f'a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x 증가량을 한없이 0으로 보낼 때의 상황입니다. 미분계수 정의식은 fb 여기가 똑같을 때 뒤에 부분에 대한 f'a가 되겠죠. 이번에는 b에서 a 값을 이 값을 h라고 했다면은 b는 a 플러스 h가 되겠죠. 그래서 이 b 대신에 a 플러스 h가 들어가면서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도 마찬가지로 뒤에 거를 보면서 f'a가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 문제 나오니까. 자, 여기랑 여기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럼 이 3은 어떻게 하면 되냐? 앞으로 꺼내 놓으면서 3분의 1에 f'a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가 2h니까 똑같이 2를 한번 써줘야 되죠. 그럼 내 맘대로 분모에 2를 써줬으니까 앞에 또 2 하나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f'a가 된다는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x는 a에서의 미분계수의 이름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f'a라고 하기도 하고요.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입니다. 조금 전에서는 평균 변화율이었고요. 이번에는 순간 변화율이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y는 fx 위에 한 점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게 기하학적 의미인데요. 꼭 이 내용도 기억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뭐 이름이 여러 가지지만 결국 다 동일하게 f'a를 구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혹시 만약에 문제에서 넓이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넓이식을 찾은 다음에 그 넓이식을 미분한 다음에 뭐 x는 얼마에서 물어봤으니까 그 값을 대입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좀 언어적으로 여러분들이 내용 정리를 해야만 수능장에서도 기본 개념들 바로바로 떠올리면서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바로 풀 수가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될 겁니다. 잠깐 홍보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자료들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수능 자료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이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 내신 수업에 대한 내신 대비로 듣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제가 프리미엄 콘텐츠라고 네이버에서 이렇게 하는 어떤 시스템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들 하루에 보통 2개에서 3개, 뭐 많게는 한 6, 7개까지도 올릴 예정인데 현재 자료를 100건 넘게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가입해서 자료 필요한 학생들은 많이 다운받아서 공부하는데 활용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는 연속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다항함수 fx에 대한 표현을 했다면요, 이거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될 거고, 미분 가능한 함수는 연속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에서 어떤 미지수를 찾아내야 되는 경우에 해답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항함수 fx라는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뭐에 대한 고민이냐면 몇 차인지에 대한 고민과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일단 연속이기 때문에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모두 같아야 되며 좌미와 우미가 같으면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도함수 얘도 참 표현이 많습니다. f'x, y' ddx, y, ddx, fx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얘 내용들은 결국 다 똑같습니다. h가 0으로 갈 때 f에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라는 정의식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x의 n제곱, 물론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이 n이 자연수입니다. 물론 0인 상수함수도 있긴 하지만 자연수라고 얘기했을 때 f'x는 n 곱하기 x의 n-1제곱 정도도 알 수가 있겠죠. 자, 다항함수 미분법은 상수는 앞으로 꺼내서 나올 수도 있고요. 미분할 때 합차는 마찬가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곱미분,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식,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팁 하나 더 주겠습니다. 만약에 fx가 x-1에 뭐 x 플러스 2에 x 플러스 3 이런 식이 있다고 했을 때 출제자가 만약에 f'1식을 구하라고 했다면 우리는 곱미분을 다 해놓은 다음에 값을 구하기보다는 이놈만 미분한 상태에서 여기다 1 대입하면 된다는 사실, 답이 나온다는 사실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놈을 미분하게 될 때는 x-1이라는 수식이 남아있게 되고 거기에다 x의 1을 대입하게 되면 그놈은 0이 되므로 결국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fx는 다항함수이고, 자, 이 문제는 아마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또 6월 모의고사가 될지 뭐 3월 모의고사가 될지 수능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분명히 3년 안에 킬러 문제로 등장할 문제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스톱하면서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정리를 해놔야 되는지 기억해 두길 바라겠습니다. 자, fx는 다항함수라는 조건을 준 겁니다. 이거는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고 연속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럴 때 gx는 xn에서 미분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fx 곱하기 gx가 미분 가능하기 위한 조건은 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자, 일단 이번에는 gx는 연속이라고 얘기하면 어차피 이 값들은 fx는 다항함수였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었기 때문에 이 값들은 계속 좌우 함수가 모두 다 같기 때문에 일단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gx가 연속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값도 좌우 함수가 모두 다 같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자, 좌미 우미가 모두 달랐다고, 이 값이 달랐다고 얘기하면 결국 이놈이 얼마가 돼줘야 된다? fa가 0이 돼줘야 fx 곱하기 gx는 미분 가능하다는 것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gx는 좌극한과 우극한 존재하고 좌미 우미가 다를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놈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하지만 불연속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놈도 0이 돼줘야 되고요. 좌미 우미가 달랐기 때문에 이놈도 0이 돼줘야겠죠. 그래서 fx는 fa는 0이어야 되고 f'a도 0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항함수의 경우에 fa도 0이고 f'a도 0이면 fx는 x-a의 제곱식, 물론 제곱식만은 아닙니다. 이게 세제곱식이 될 수도 있고 4제곱식이도 될 수 있지만 최소한 x-a의 제곱식을 인수로 가져야만 결국 fx 곱하기 gx가 미분 가능할 수 있다라는 내용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정말 언제 출제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등장하지는 않은 문제에 대한 개념인데 옳은 것 찾기에 등장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오래전 수능 아니면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도 한번 또 등장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개념을 이용을 해서 뭐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정리해서 뭐 3차 함수 또는 4차 함수 fx를 구해가는 과정을 제시를 할 문제라서 그래서 개념 정리를 해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접선의 방정식 y-y1은 기울기 곱하기 x-x1, 이거는 곡선 위의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접선의 방정식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곡선 위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과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문제인데, 곡선 밖에 한 점 x1, y1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문제도 결국 곡선 위에 한 점 t, ft를 설정한 다음에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y-y1은 기울기 곱하기 x-x1 여기에다가 이 p점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써지겠죠? 그럼 이 놈은 뭐가 되냐면 t에 대한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어서 t 값을 다시 여기다 대입을 해주게 되면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죠. 제가 아까 프리미엄 콘텐츠 얘기했는데요. 최근에 올린 파일 중에 하나가 수능 변형 문제, 킬러 문제 관련된 얘기를 올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킬러 문제 중에 한 문제가 변곡 접선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서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개수에 해당하는 킬러 문제가 한 문제 있습니다. 그 문제 찾아서 꼭 풀어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롤의 정의입니다. FA와 FB가 같아야 되겠죠. 자, 이번에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하면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이 A하고 B 사이에서 하나 존재하겠네요. 자, 이번에는 A하고 B가 여기라고 얘기하면 미분계수가 또 0인 지점이 이렇게 하나 존재하겠네요. 물론 A하고 B를 이렇게 설정했을 때는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지점이 두 개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의 차이는, 자, 미친 짓 잠깐 하겠습니다.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하면서 여러분들이 봐서 알겠지만 뭐가 존나 많다? x축하고 평행한 애들이 겁나 많습니다. 즉 함수값이 이렇게 그었을 때 함수값이 같을 때 우리는 롤의 정리라고 기억을 하면 되고요. 평균값 정리는 두 점 사이가 이렇게 됐을 때, 물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열린 구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구간을 A하고 B까지만 봤으면 A에서의 좌미분 계수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열린 구간에서는 미분 가능이라는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같은 시점이 여기, 이번에 또 A하고 B가 여기 있다고 하면 또 마찬가지로 이 직선의 기울기와 평행한 직선 한 점 찾으면 여기가 C값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또 A하고 B를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는 C가 될 수 있는 게 여기와 여기 두 개가 존재할 수 있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옳은 것 찾기 문제에서 디귿 보기에 해당할 때 A, B를 직접 주어주고요. 1,2 사이에서 기울기 주어준 다음에 G'C는 1이 되는 C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평균 변화율이 만약에 1이었다면 G'C가 여기서는 F입니다만 G'C가 1이 되는 C값이 존재할 수 있다. 평균값 정리에 대한 내용이니까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함수의 증가 감소인데 X값이 커질 때 함수값도 커졌다는 얘기를 하면 증가고, X값이 커질 때 함수값이 작아졌다라고 얘기하면 감소함수란 얘기란 표현입니다. 자,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의 얘기입니다. 미분 가능할 때. 자, 이 구간에서 fx가 증가한다라고 얘기하면 f'x는 0 이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 구간에서 fx가 감소한다라고 얘기하면 f'x는 0 이하, 여기 등호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y는 x의 세제곱은 x값이 커질 때 언제나 y값도 커지는 함수인데, x가 0에서 미분계수가 0이 되죠. 그래서 증가할 때 여기 등호가 포함된다는 사실은 요 그래프를 기준으로 한번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 평가, 모의고사, 그리고 학력평가,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표현입니다. 3차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2차 함수가 되고, 2차 함수에 대한 판별식이 굉장히 유명하죠. 중학교 때부터 써왔던 식일 건데요. 그 판별식을 이용한 문제풀이를 하는 과정들입니다. A가 0보다 큰 경우만 얘기하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증가함수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X값이 커질 때 함수값도 커진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요, 결국은 F'X가 뭐다? 0 이상이라는 다 똑같은 표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2차 함수가 0 이상이어야 되니까 결국 판별식은 뭐가 된다? 0 이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라서 얘기한 거고요. 또 다시 하나 더 얘기하자면 3차 함수를 미분하면 2차 함수가 되고요. 2차 함수는
뭐가 존재한다? 대칭축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이 대칭축은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인데 대칭축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칭축 구하는 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사실 다 알 수 있겠죠. 이게 어떻게 나오는 식이냐면 저거 미분해서 0 되는 x값 찾아도 되고요. 근해 공식에 보면 마이너스 2a분의 b,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d가 되는데 마이너스 2a분의 b를 기준으로 얼마를 더하고 빼고 했을 때 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대칭축이 되겠습니다. 2차 함수가 시험에 출제가 됐을 때 항상 이 대칭축부터 생각을 한다 라는 개념 꼭 정리해 두길 바라겠습니다. 수험생들이 굉장히 오개념을 많이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증가하다 감소, 감소하다 증가 이런 내용만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함수의 극대와 극소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구간을 적절히 잘랐을 때 그 구간에서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극대 또는 극소라고 얘기한다. 이게 올바른 개념입니다. 교과서상의 내용이고요. 이 내용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FA인데요. FA는 극대도 가능하고요. 극대값, 극소값 모두 다 가능합니다. 이 B도요. 이 B도 극대값입니다. C는 극소값이고요. 얘는 불연속이었지만 FD는 극소입니다. 극소. X는 D에서 극소값 갖는다고 얘기할 수 있고 FD는 극소값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요 2는 극대값도 아니고 극소값도 아니다. 이게 올바른 개념이라는 거 한번 정리해 두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 대부분의 문제는 다항함수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함수에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면 f'a는 0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f'a가 0이라고 해서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표적으로 x세제곱 그래프는 x는 0에서 미분계수는 0이지만 이 적당히 자른 값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값은 그 값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이 없는데 x는 a에서 그 값을 가졌다 라고 얘기한다면 f'a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절대값 x라는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면 x는 0에서 최소값을 적당히 자른 값에서 최소값을 갖기 때문에 x는 0에서 극소값 0을 갖겠지만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지는 않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기할 때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얘기를 해줬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내야 하는 부분들은 다 다르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도함수 이제 이놈이 f'x가 될 때 우리는 판단을 하는 내용입니다. 0에서는 f'a가 f'0은 0이었지만 좌우가 부호가 안 바뀌었죠. 그래서 도함수가 x축을 어쨌을 때 뚫었을 때 x축을 어땠을 때 뚫었을 때 그 값을 갖는다. 자, 이거는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극대를 갖는다. x는 2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뚫고 갔기 때문에 부호가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뀐 상황이죠. 그래서 f의 4는 극소값을 갖는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함수가 그려졌을 때는 어떻게? 뚫었을 때. 만약에 이놈이 f'x가 아니고 fx였다고 얘기한다면 여기쯤에서 극소, 여기쯤에서 극대, 여기쯤에서 극소를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도함수 그래프인지 fx의 그래프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래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22번 킬러 문제 풀이 해가는 방법입니다. 함수 추론하는 과정인데 첫 번째로는 뭘 찾아야 되냐면 정의역을 찾아야 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한 내용인지 a부터 b까지 한정된 부분에 대한 내용인지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인티그랄 3부터 6까지 fx dx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은 x가 3부터 6까지 구간에 해당하는 함수만 추론해내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문제를 읽어가면서 뭐 0,0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부터 판단하고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운 겁니다. 여기서 문제풀이 팁을 하나 주자면 여러분들은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읽고 나서 거기까지는 아무 계산도 하지 않고요. 구하라를 체크를 한다. 그리고 나서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어떤 단원에 해당하는 문제인지를 파악을 하면 어떤 개념을 적용시켜야 되는지를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가 판단이 됐다면 그 개념을 이용한 수식을 쓸 수가 있을 거고 그 수식을 썼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간단하게 계산을 마무리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함수 추론하는 과정도 정의역을 파악을 했다면 두 번째는 함수의 특징을 찾아냅니다. 기함수인지 우함수인지 주기함수인지 점대칭 함수인지 선대칭 함수인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특징을 파악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를 쉽고 간단하게 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함수의 그래프는 직교좌표 선상에서 그려지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우리는 x절편과 y절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 그렇다면요 이렇게 써진 애는 x절편 못 찾는데요. 안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절편값들 찾을 수 있는 것들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에서는 자, 여기까지는 함수를 그대로 놓고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분을 배웠기 때문에 네 번째에서는 증가, 감소 상태, 그 다음에 극대, 극소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됩니다. 5번은 미적분에 해당하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통 3차 함수 그래프 문제 풀려면 대충 이렇게 그려놓고요. 2차 함수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 칩시다. 그러면 얘랑 얘는 선생님 교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무한대로 갈 때는 안 만날 수는 있겠죠.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를 바꿔서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여기서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고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번엔 이렇게 쳐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교점은 여기서 두 개가 생겼지만 무한대로 갈 때 이쪽 영역에서 교점은 하나 더 생긴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만 문제풀이가 틀리진 않는 겁니다.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상황에서 그래프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내용 꼭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수능 문제들이 너 이거 모르지? 여기서 나 함정 팠다? 너 알아 몰라? 해서 너는 알면 맞는 거고 모르면 씨발 이거 뭐야 또 이러다가 시험 시간 끝나고 친구가 이제 시험 끝나서 야 이거였어 얘기하는 순간 또 시옷 비읍 이러고 있는데 그런 걸 안 하려면 개념 강의 계속 들으면서요. 여러분들은 함정 피할 수 있는 부분들 또 5개념 잡을 수 있는 부분들 아까 극대극소 이런 부분들 정리를 잘 해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주기가 a인 주기함수가 될 거고요. 요 놈은 우함수 즉 y축에 대한 대칭인 그래프입니다. 요 놈은 원점 대칭인 그래프고요. 이 놈은 x는 a에 대한 선대칭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a, fa에 대한 점대칭이라는 것. 그래서 뭐 우함수하고 이놈하고 연결 지을 수가 있고요. 이놈하고 이놈 연결 지을 수는 있는데 이제 나중에 또 적분 파트에서 정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함수들의 특징들 써놓은 수식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3차 함수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쉽게 문제 풀 수 있는 팁을 주려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 이 b는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는 모르겠지만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들이고요. 이 놈만 놓고 보게 되면 결국 이 그래프는 0,0에 대한 점대칭입니다. 그래서 이 3차 함수 그래프는 0,b에 대한 점대칭 함수가 되겠죠. 조금 전에 5번째 해당하는 이런 내용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비례관계가 극값을 가질 때와 교점 사이의 관계를 보면 길이 b는 2대1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길이 b가 1대2가 되겠죠. 자, 이렇게 써졌으면요. 접했죠? 접했으니까 몇 제곱?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쪽이 2대1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르면 1대1대1, 1대1대1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거고요. 비율 관계들 꼭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는 2차항이 없는 그래프였고요. 이번에는 1차항이 없는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이 C를 일단 무시하고요. 이것도 Y축의 방향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C는 무시하고 보면 얘는 뭘로 묶을 수 있다? X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겠죠. 그럼 0,C에서
이 상수함수 C라는 식의 Y는 물론 이 그래프는 지금 4입니다만 뭐 제가 그릴 때 이제 C를 4라고 일단 그렸습니다. 그럼 Y는 4라는 이 그래프에서 접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X는 0에서 뭘 갖는다? 극대값 또는 극소값. 물론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 그래프가 이번에는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여기가 0이 되고요. 여기가 뭐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물론 요 그래프는 Y는 4가 되는 그래프고요. 물론 X의 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더하기 4라는 그래프일 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잘라내면 2대 1이고요. 여기도 1대 2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그래프 되게 잘 그렸죠? 자, 얘도 그러면 이 수식은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라고도 썼는데 이 그래프 여기 보면 2,0에서 x축에 접했거든요. 그 다음에 x좌표가 마이너스 1,0을 또 지나거든요. 그럼 2,0에서 뭐가 되냐면 중근을 갖기 때문에 x-2의 제곱이라는 수식을 쓸 수 있고요. x 플러스 1이라는 수식을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2차항이 없는 3차 함수 그래프, 그 다음에 1차항이 없는 상수함수 그래프의 특징들까지도 생각을 해둬야 여러분들은 시험에서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3차 함수 그래프 fx가 있었고요. fx 위에 한 점, 뭐 마이너스 1,5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었습니다. 이 fx가 기함수가 되고요. 그러면 이거랑 평행한 요 지점은 어디가 될 수밖에 없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으면은요. 여기가 1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비율 관계도 교점까지를 이렇게 잘라내게 되면은요. 이 비율 관계도 2대 1이 돼서 이 점의 x좌표가 2가 됩니다. 물론 마이너스 1, 모시기에서 또 접선을 이렇게 그으면요. 이놈이랑 또 이놈이 평행하게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었으니까 또 이 관계도 2대 1이 돼서 이 점의 x좌표도 x는 마이너스 2라는 이 비율 관계를 쓸 수 있다는 내용까지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결국 교육과정 평가원 모의고사와 수능 문제들은 과거의 문제들에서 이렇게 진화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3차 함수 그래프만 비율 관계를 생각하지 말고 3차 함수 위의 접선과의 관계들도 정리해두면 여러분들은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또 많이 출제되고 있는 내용이죠. 방정식의 해를 찾는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y는 이놈이란 수식과 요 k는 1로 이항하면 y는 k라는 상수함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놈의 극대극소를 그린 다음에 k가 이렇게 걸쳤다고 하면 방정식의 해는 3개가 되겠죠. 특별히 이 상황에서는 음수의 하나, 양수의 2개가 갖는 뭐 0,0에서 0,4 극대값을 이렇게 갖는 그래프라서 해를 3개 가지면서 특별히 또 양수의 2개, 음수의 1개 갖는 이런 류의 문제가 되겠죠. 핵심 포인트는 상수항만 이항한 상태에서 3차 함수 그래프 그려서 상수함수 위아래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 가지고 방정식의 해의 개수 또는 음수인지 양수인지도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등식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a 이상이다 라고 얘기할 때 요 a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이 fx에 뭘 찾으면 된다? 극소값 찾으면 됩니다. 극소값이 아니고 최소값이 되겠죠. 최소값. 근데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의 경우에 극소값들 중에 하나가 최소값이 되기 때문에 fx의 최소값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류의 문제가 출제가 될 때 이 fx가 3차 함수일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3차 함수는 치역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이기 때문에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이런 류의 문제는 4차 함수 그래프 또는 뭐 2차 함수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3차 함수 그래프일 경우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a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치역이 여기가 이제 b라고 하면은 b는 요거보다 이하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b의 최대값 찾으려고 하면 결국 이 문제도 이렇게 극소값인데 사실 이 마이너스 a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만약에 이렇게 그렸는데 마이너스 a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면 b는 이놈보다 이하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 그려서 그 값의 위치 찾고
마이너스 a의 위치도 찾은 다음에 결국 최소값보다 이하가 된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놈에는 별표를 한 100개쯤 쳐놓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gx 이상이고 fa하고 ga하고 만났다고 얘기하고, 물론 여기서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얘기가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f'a는 g'a를 만족한다는 걸로 a 값을 찾아낼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뭔가 추론해내는 상황이 되겠죠. 만났는데 부등식이려면 어찌해야 된다? 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분계수 자체가 그 점에서의 증가 상태, 감소 상태 이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만약에 f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고요. a가 여기였는데 gx가, 얘는 미분계수가 음수였고요. gx는 미분계수가 양수였다는 얘기는 뚫고 지나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뚫고 지나가게 되면 부등식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만났을 때 부등식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이런 식으로 접하면서 색연필이 이 파란 함수보다는 밑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났는데 부등식을 만족을 해야 된다면 그 점에서 어쩔 수밖에 없다? 접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는 부정적분입니다. 뭐 금방 끝날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서 보길 바라겠습니다. 출발 자체가 f'x가 라지 f'x가 스몰 fx가 될 거고요. 이 상황에서는 이 스몰 fx가 연속함수인 겁니다. 자, 그럴 때 스몰 fx를 적분하게 되면 라지 fx 플러스 c가 될 거고, 이 라지 fx를 스몰 fx의 한 부정적분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적분상수 c 정말 중요합니다. 작년 수능 20번 문제도 이 적분상수 하나 때문에 뭐 맞고 틀리고 한 상황이 생겼을 텐데요. 적분상수 c는 정말 중요하므로 언제나 쓸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됩니다. 작년 30번 문제, 아마 22번 문제 출제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얘가 연속함수면은요, 이 gx는 무슨 함수다? 미분 가능한 함수다. 이 내용도 정리를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부정적분은 마찬가지로 적분상수 C 일단 생각하면 되고요. 이 상수 K는 앞으로 나갈 수가 있고요. 합차도 마찬가지로 찢어서 적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요놈 적분하면 적분상수 C 생기고, 요놈 적분하면 적분상수 C 생기죠. 근데 C1 플러스 마이너스 C2가 되는데, 그걸 뭉뚱그려서 하나의 C라고 해도 된다는 거는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적분입니다. A부터 B까지 스몰 fx dx는 라지 f'x가 스몰 fx라고 했을 때 fb-fa가 되는 건 알겠죠. A부터 A까지 적분하게 되면 라지 fa 마이너스 라지 fa이기 때문에 0이 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놈은 라지 f의 b 마이너스 라지 f의 a였고요. 이 놈은 라지 f의 a 마이너스 라지 f의 b였기 때문에 둘의 관계는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몰 f'x의 dx에 a부터 b까지였다고 하면 이거는 스몰 fb 마이너스 스몰 fa가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여기 딱 절대값도 씌워지면 f'x의 부호 증가함수일 때는 그대로 플러스, 감소함수일 때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서 적분해주면 된다. 뭐 이 정도까지도 정리하면 되겠죠. 자, 정적분의 기본 공식들인 겁니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실수 K 앞으로 꺼낼 수 있다. 뭐 이렇게 될 거고요. 요거는 A부터 B까지, B부터 C까지, C부터 B까지. 자,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하면 A부터 C까지 적분한 거에다가 C부터 B까지 적분한 걸 더하게 되면 A부터 B까지 적분한 걸 한 방에 한 거랑 똑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쓸 때는 특징들이 여기가 모두 다 똑같아야 된다는 것 기억하면 되겠죠. 자, 이제 정적분과 넓이 사이의 관계입니다. A가 여기 있었고요. B가 여기 있었다라고 하고, fx의 그래프가 함수값이 0 이상이었을 때는 결국 이 넓이가 정적분까지 됩니다. 이번에는 이 gx가 0보다 작고요. 여기가 또 a, 여기가 b라고 할 때 이 넓이를 s라고 한다면 a부터 b까지 적분한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이 넓이가 된다는 사실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 해당하는 것은 결국 절대값 fx dx,
이렇게 쓴다면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 해당하는 얘기겠죠. 혹시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여기가 A였고 여기가 B라고 하면 이 점을 일단 또 찾아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적분하면 되고요. 이 부분은 C부터 여기까지는 뭐 여기를 C라고 한다면요, C부터 B까지 적분한 거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줘야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 한다는 사실 또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또 자주 등장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함수일 때, 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하라고 하면은요,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적분하기 더하기 0부터 A까지 적분하라고 하면 두 개가 똑같죠. 그래서 2배 곱하기 0부터 A까지 fx dx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기함수의 경우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A고요, 여기가 A라고 한다면, 자, 이 넓이를 S라고 하면 이 넓이도 S고요.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적분할 때는 함수값이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S가 됩니다. 정적분 값은요. 0부터 A까지 적분값은 S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얼마가 된다? 0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기함수를 적분하게 되면 0이 됩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를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를 해봤다 라고 얘기하면 우기기기기기입니다. 자,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기함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0이 된다는 사실 또 마찬가지로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정적분과 미분과의 관계입니다. 이거를 미분하게 되면 fx가 되고요. 이거는 x가 밑에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fx가 됩니다. 헷갈리는 학생들은 이거는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a라고 쓴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거는 여기 스몰 fa 쓰는 학생들이 있는데 미분할 때 이거 상수값이므로 이거는 미분해서 스몰 fa가 되는 게 아니고 0이 된다는 거 기억해야 되겠죠. 자, x부터 x 플러스 a를 이걸 하게 되면 다시 미분하게 되면 x 플러스 a 마이너스 fx가 됩니다. 뭐 아마 여기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된다고 하면 여기가 당연히 x가 출제가 될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x가 아니고 3x 이렇게 출제가 돼버리면 그거는 이제 합성함수 미분 파트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적분했다 미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미적분하는 학생들은 합성함수 미분을 바로 하면 되겠지만 뭐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수식이 나오면 A부터 A까지 적분하면 얼마다? 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G2가 0이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fx는 뭐가 된다? 미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G'X가 스몰 fx랑 같다. 이 내용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이런 내용들 많이 볼 수 있겠는데요. 이걸 A라고 두고요. 그 인티그랄 0부터 1까지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의 dx는 뭐다? a라고 해서 방정식 풀어서 뭐 적분한 다음에 정적분하고요. a 값 찾아내서 다시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이 fx를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 얘를 일단 a라고 두면은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의 제곱 마이너스 3ax의 dx가 될 건데요. 이거는 기함수니까 버리면 되죠. 그러면 이거는 우함수니까 인티그랄 2배의 0부터 1까지 x제곱 dx가 뭐가 된다? 자, a가 된다 라고 풀고 정리해서 뭐 a값 구하고 다시 gx에 대한 함수 해석을 더 추가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 대한 내용은 정리를 했고요. 이번에는 두 곡선 사이의 넓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위의 함수에서 무조건 절대값이 붙으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고요. 이 a의 넓이는 물론 이 교점을 찾은 다음에 위의 함수에서 여기서는 이놈이 위의 함수입니다. 밑의 함수가 이놈이 되고요. 그래서 위의 함수에서 밑의 함수를 빼서 적분하게 되면 이 a가 나오고요.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까지 적분하게 되면 위의 함수가 이놈이 되고 이놈에서 이번에는 이놈을 뺀 놈을 여기 교점부터 2까지 적분하게 되면 이 넓이 b가 되겠죠. 하지만 요즘 트렌드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자, a랑 b라고 같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공간에 같이 낑기는 얘를 c라고 쓰면 a 더하기 c를 한 방에 구하면 됩니다.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k의 dx를 하게 되면 a 더하기 c가 구해질 거고요. 마찬가지 b 더하기 c도 인티그랄 0부터 2까지 x세제곱 더하기 x제곱의 dx로 하게 되면 이 교점을 찾을 필요도 없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 부분을 c라고 놓고 푼다 라는 것까지도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이 한 번 들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개념을 2번, 3번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듣다 보면 문제풀이 접근해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거는 제가 뭐 강요한 내용은 아니고 어떤 학생의 경우에 개념 강의 위주로 듣고 났더니 3, 4등급이었는데 수능날 대박 쳐서 1등급 나왔다는 이렇게 댓글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참 많이 활용해서 좋은 결과 만들길 바라겠습니다.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2차 함수하고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공식입니다. 6분의 공식인데요. 교점의 좌표가 알파, 교점의 좌표가 베타라고 할 때 6분의 공식이니까 6입니다. 6분의 2차 함수의 절대값의 최고차항의 절대값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이 부분의 넓이입니다. 이번엔 3차 함수 그래프에서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이렇게 그었는데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일 때 이 부분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12분의 최고차항의 절대값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제곱이다? 4제곱이다. 이 공식도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식은 잘 강요 안 하는데 이렇게 너무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2차 함수 그래프인데 이렇게 해서 이게 만약에 x축이고 또는 뭐 상수함수일 때도 있고요. 그럴 때도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뭐 2차식에 해당하는 거 하나 외우면 3차식은 여기가 6이 사실은 2 곱하기 3인 겁니다. 12는 3 곱하기 4가 되겠죠. 그 다음은 뭐 4차 함수 경우에 4 곱하기 5 해서 20분의 뭐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뭐 3차, 4차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 기억하면 뭐 쉽겠죠. 자, 정말 끝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열심히 하고 끝나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자, 수직선 사이에서의 운동 위치가 xt일 때 시각 A에서 B까지의 평균 속도, 이거는 뭐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 두 점 사이의 뭐 기울기 이런 얘기를 할 거고요. B 빼기 A분의 X, B, XA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순간 속도가 미분계수입니다. X 프라임 A가 되고 이거를 VA라고 얘기를 하죠. 자, 속도의 크기는 절대값입니다. 속도의 부호가 운동 방향을 뜻하고요. 운동 방향을 바꿨다라고 얘기하면 결국은 이거는 VC가 얼마였다? 한번 0을 찍고 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뭐 이렇게 VX가 미분가능, XT가 미분가능한 함수였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가속도는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는 게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위치 변화량과 움직임 거리입니다. 위치 변화량은 정적분이고요. 이동 거리는 넓이 개념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정적분, 그 다음에 절대값 적분. 그러니까 만약에 속도함수 그래프가 0부터 3까지 이렇게 그려졌다고 하면은요, 4까지 뭐 움직임, 위치 변화량을 물어보면 0부터 4까지 뭐 이 함수를 그냥 fx라고 하겠습니다. ft dt를 하게 되면 이거는 위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원점에서 출발을 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음수니까 수직선 사이에서의 운동이니까요. 0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 넓이가 A고 이 넓이가 B인데 A가 B보다 넓이가 컸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얼마인 지점에서 멈춘 이런 상황이 되겠죠. 위치가 여기가 되겠죠. 이동 거리는 이만큼 갔다가 다시 이만큼 갔다가 이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되는데 그 부분이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가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두 파트 조금 더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해보니까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빠진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정도 정리해두면 그래도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날까지 최선을 다하길 바라겠고요. 혹시 필요한 자료 있으면 댓글에 좀 달아주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시간 여유가 있을 때 프리미어 콘텐츠에 많은 자료를 올릴 건데 그런 자료들도 여러분들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자료들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길 바라겠습니다.